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8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막바지에 다소 좀 흔들리는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동생 조건 이 두 사람이 검찰의 수사에 매우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 뭐 꼭 협조해야 된다는 건 없지만 여하튼 지연 전술을 펴고 있다는 것 때문에 검찰 수사가 막판 초읽기에 몰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는 23일 밤늦게 구속된 것으로 그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일에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되고 1일에 그 다음에 11일, 지금 사실 오늘이 8일이니까 8, 9, 10 사실상 사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11일에 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이면 조사기간이 사흘밖에 안 남았는데 그동안에 8차례 소환을 했습니다. 8차례. 그것도 하도 본인이 건강 문제를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건강을 고려해서 이틀에 한 차례 정도씩 조사하는 것으로 아마 이렇게 대략 의견이 모아진 모양인데, 그래서 23일 밤에 구속이 됐으니까 밤늦게 25일, 27일, 29일 이렇게 해서 하루씩 건너뛰어가면서 징검다리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31일에는 안 나왔습니다. 10월 31일에. 건강에 뭐 문제가 있어서 어쩌고저쩌고 안 나오고, 그 다음에 11월 3일에 나왔는데 또 11월 4일날 또 부르니까 그날은 아예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질 않았습니다.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고, 그래서 8차례 중에 3차례는 출석을 아예 안 했고요. 2차례는 조사를 하다가 지금 도저히 몸이 안 좋아서 조사를 더 못 받겠다 그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8차례 중에 제대로 조사된 거는 3차례밖에 안 됩니다. 조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표창장 위조 문제, 그 다음에 공주대 문제, 단국대 문제, 키스트 문제, 인턴 증명서 관련한 거, 그 다음에 사모펀드 문제, 웅동학원 문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조사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조사를 불응하거나 아니면 하다가도 중단하거나 아니면 조사가 끝까지 이루어지더라도 전부 다 나는 모른다.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내가 한 게 아니고 저 오촌 조카인 조범동이가 다 한 거다. 나는 피해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엊그제 조범동 씨 측 변호인이 2번째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경심 교수가 자꾸 죄를 조범동한테 더 씌우려고 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워낙 그동안에 팩트들이 사실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부족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팩트들을 모아서 이렇게 좀 짜집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 한번 보시죠. 9월 6일 인사청문회 당시에 정경심 교수가 휴대전화 공기계를 갖다가 유심칩을 갈아 끼워서 그걸로 이제 남편하고 통화를 합니다. 9월 6일이 언제죠? 청문회입니다. 청문회.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날. 통화를 해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는 이제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시증언입니다. 동양대 표창장은 아무래도 보니까 조교가 만든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다 안고 갈게.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 그런데 막상 검찰에 가서는, 그러면 검찰에 가서 다 자기가 한 걸라고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 검찰에 가서는 사모펀드는 조범동이 다 한 거고요. 표창장 위조? 그건 조교가 다 한 거고요. 뭐 증거인멸? 그건 김경록 씨가 다 한 거고요. 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오리발을 내미는 거죠. 이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검찰이 조범동을 불러서 물어봤을 겁니다. 사모펀드는 네가 다 했다는데 정경심 교수가 그래. 이래 얘기하니까 조범동이 화가 난 겁니다. 조범동 측 변호인이. 아니 같이 해놓고 내지는 오히려 지시해놓고 자기한테 녹취록 근거에 보면 WFM 주가는 얼마까지 오를까?
그거 지금 살 타이밍이 아니야. 뭐 이런 걸 계속 질문한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WFM 주식을 산 거에 대해서 조범동이 시켜서 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조범동한테 WFM 주식은 얼마까지 오르느냐, 그거 뭐 팔 시점이 언제냐, 뭐 이런 거를 계속 질문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검찰이 일부만 보여준 녹취록이죠. 아마 방배동 자택에서 압수한 그 컴퓨터에 보면 그 외에도 많은 통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걸 검찰이 일부만 보여줬습니다. 지난번에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거기에서 일부만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거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근거로 해서 정경심 교수를 아무리 추궁해도 정경심 교수는 나는 피해자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그걸 근거로 조범동한테 자꾸 질문을 하니까 조범동 입장에서는 이 사람 왜 이래 이거? 이렇게 나온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입장문이 2번이 나왔습니다. 죄를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 그 2번 나왔던 것이 유추해서 보면 결국 정경심은 검찰에서 일관되게 지금 조범동한테 사모펀드 부분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방배동 증거인멸, 그 다음에 저 동양대에 가서 자기 연구실에서 컴퓨터 들고 나왔던 부분은 또 김경록 씨한테 미루기 때문에 김경록 씨도 이 부분에 관해서 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추정컨대 조범동은 거기에 가서 이거 제가 다 한 게 아니고요, 이만저만 했습니다 라는 것을 정경심 교수의 역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김경록 씨는 또 증거인멸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했던 거와 정경심 교수가 했던 것을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재수의 딜레마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서로 상대방이 했다, 저 사람이 했다고 얘기를,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미룰 것이야.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이 한 것을 불 수밖에 없어. 근데 지금 김경록 씨와 조범동이 그런 상황에 처했고 정경심 교수는 모든 것을 다 지금 남한테 미루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김경록 씨나 조범동 입장에서 본다면 정경심 교수의 입장이라는 것이 확연하게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틀림없이 나한테 미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적극적인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그리고 정경심 교수는 계속해서 미루고, 이 미루고 있는 전략이 결국은 소환에 불응하거나 또는 소환에 조사를 중단을 요구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요. 이런 부분과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건 결국 남편 구하기, 내가 다 안고 가겠다는 그러한 최초 그 9월 6일 발언의 후속 조치 비슷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정경심 교수만 이러느냐? 그게 아니고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인 조건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모두 5차례 소환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2번을 거부하고 3번은 조사를 갖다가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 또한 건강상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 조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의사 출신 검사가 있다고 했죠. 그 사람을 보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건희가 입원했던 그 병원에 의사 소견서를 받아서 자, 과연 조건희가 수감 생활을 견딜만 하냐, 조사를 계속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상세한 소견서를 받아가지고 그걸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그 판사한테, 영장판사한테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써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조건희는 계속 아프다고 지금 하고 뭐 조사를 아예 불응하거나 아니면 아예 조사를 중단을 요구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5번을 소환을 했는데 2번은 불출석하고 3번은 중단 요구해서 조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경심 교수의 구속 만료 기간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검찰 수사는 초읽기에 몰렸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검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아무래도 결국은 정경심 교수나 조건희한테 부인 조서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범죄 혐의와 관련한 증언은 그 정경심, 조건희 그 2 사람이 아닌 다른 주변 사람으로부터 다 듣고,
이 사람들한테 그걸 물었을 때 이 사람들은 시종일관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이렇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건 이렇습니까? 아니요, 이거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식의 것을 부인조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인조서입니다. 그것도 조서는 조서입니다. 과거 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 조서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시종일관 부인이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기억에 나지 않는다거나, 뭐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때는 워낙 이제 오랜 기간이 지난 뒤에 조사한 거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또 거기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이런 식의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검사님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검사들은 다른 재벌들이나 다른 증언자들한테, 참고인들한테 다 이리저리 진술을 받은 겁니다. 그걸 근거로 물어보니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의 그 답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도 그런 식의, 또는 조곤에 대해서도 그런 식의 조서를 꾸밀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막판 초읽기에 몰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초읽기를 초래한 사람들은 바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동생,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결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시기가 지금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원래 목표는 11일 이전에 소환해서 조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정경심 교수를 구속 기소하고 조국 전 장관을 계속 조사해서 사법 처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텐데 이게 지금 어려워진 상태죠. 그러니까 오늘 8일이니까 90, 11일, 뭐 한 사흘 정도, 사실상 한 2, 3일 정도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아마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말을 맞추거나 공범관계에 있는 혐의, 그게 한 4가지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혐의 부분을 뺀 나머지 것을 가지고 정경심 교수 공소장을 만들어서 일단 구속 기소를 한 다음에 조국 전 장관의 소환은 조금 더 시간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검찰이 당초에 그렸던 그림하고는 많이 어긋나 있는 상태인데, 이 어긋나 있는 것은 결국 정경심 교수와 조곤의 수사 지연 전략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검찰로서는 이게 사실 다른 피의자들 같으면 벌써 조사를 끝내고도 남았을 일인데, 전직 며칠 전까지 장관이었던 그 사람의 부인, 동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사실상의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거는 좀 얕게, 검찰도 얕게 행동할 필요는 있었다. 왜 그러면 워낙 여권 전체에서 지금 압박을 하고 여전히 그 압박은 끝나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만 해도 반부패 정책협의회, 거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조국 수사를 시작한 지 처음으로 대통령과 그 조국 수사를 그토록 반대하는 대통령과 맞대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검찰도 수위 조절을 할 필요는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특혜는 특혜입니다. 뭐 비공개 소환, 그 다음에 뭐 인권 침해하지 말라, 뭐 이런 거 저런 거, 검찰 개혁안 어쩌고, 파견검사 복귀,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다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수혜자가 다 조국 전 장관 일가가 됐습니다. 우리가 수혜자라는 표현을 쓰지만 특혜입니다. 어느 피의자가 이런 식으로 나 안 나가, 조사 그만, 나 집에 갈래, 이런 식으로 검찰에 오히려 갑질을 하는 듯한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피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피의자 인권 중요하죠. 그러나 그 범죄 혐의를 밝혀서 더 많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임무,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피의자 인권을 짓밟아서도 안 되지만, 인권을 중시한답시고 범죄 수사를 또 못해서도 안 됩니다.
그 중간점에 적절한 조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경심 교수와 조건에 대한 수사에서는 인권만 강조되고 있고 그 범죄 혐의를 밝히는 부분은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나 그 불가피성을 제가 모르는 바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정무적 차원에서 이렇게 대응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은 여하튼 불편합니다. 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봉착하면 검찰도 약해지고 그 다음에 법원도 약해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가. 그 부분에 관해서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는 매우 불편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초읽기에 몰렸더라도 검찰이 마무리를 정말 검찰답게 대한민국 검찰답게 해주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